이제 예고해드린 대로 박성중 의원 모시고 긴급 대담 진행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어제 그 한상혁이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이 되었습니다. 예, 뭐 다툼의 소지가 있고 뭐 방어권 보호 차원에서라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하던데 네네.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했으니까 예, 일단은 받아들여야 되겠죠. 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예, 그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은 반드시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분명히 있었고 위원장이 지시 없이 밑에 국장이 과장이 조작했겠습니까? 국장 과장이 무슨 권한으로 조작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다음에 그 심사위원장이 교수인데 네, 자기 권한으로 그 조작했겠습니까? 예, 그 사람들 다 구속돼 있습니다. 네, 그 책임자 혹시 안 했다 손치더라도 네, 그 책임 있는 사람이 확실한 책임을 들고 있는 위원장 네, 한상혁 방통위원장 당연히 구속감이죠. 예, 밑에 시켜서 일 한 사람은 다 구속돼 있는데 네. 왜 시킨 사람 나도 모른다. 이건 좀 승가 후가 맞지 않다. 네. 뭐 충분히 앞으로 다툼 여지가 있고 예. 법원에서 다시 판단하지 않겠나 저는 생각합니다. 구속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구속, 불구속은 유무죄하고는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그 이제 일반 국민들은, 야, 이거 구속영장 청구됐는데 기각됐대. 그러면, 아이고, 그 사람 죄가 없나 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그러죠. 예. 실제 그 한상혁 그 위원장의 전체를 본다면 예. 지금 저 방통위가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거든요. 네. 인사도 못 하고 있거든요. 예. 업무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아, 이렇게 또 저 TV조선 점수 조작도 계속 나와서 밑에 직원들이 다 구속돼 있거든요. 네. 사실상 물러나야 됩니다. 자진 사퇴 해줘야 됩니다. 예. 그게 정답인데 네. 끝까지 이렇게 버티고 또 구속 관계도 저렇게 뭐 안 하려고 난리를 치고 참 양심이 없다, 철면피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방송법도 좀 좌파들이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 방송법하고 KBS 수신료를 이 다루는 법, 네네. 한국방송공사 법안하고 예예. 이 두 개가 지금 동시에 추진되고 있어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우선 KBS 수신료 관련해서는 한국방송공사 법안인데 네네.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뭐 국민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네. 그 법안을 각기 다른 위원이 제시를 했습니다. 아, 예. 한국방송공사법, 네. 일명 KBS법을 네. 별도로 만들자. 음흠. 이것은 그 조성래 간사가 네. 제시한 법이고요.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방송법 개정, 일부 방송법을 또 개정해서 한다는 것은 장경태 위원이 발의한 법입니다. 그래요. 두 개가 네. 다 비슷하게 이제 진행되는데요. 네. 참고로 그 일명 KBS법, 네. 한국방송공사법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원래 이 법이 그 옛날에 구방송법이라고 있었습니다. 네. 또 한국방송공사법이라고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종합유선방송법이라고 있었습니다. 네. 또 유성방송관리법이라고 있었습니다. 네. 이 네 개 법을 2000년도 통합해가지고 방송법으로 만든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한국방송공사법, KBS법을 만들자. 아하. 이렇게 이제 분리를 추진하는 겁니다. 네. 일단 그 취지가요. 그래서 KBS만을 위한 법을 만들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양한 조문이 있지만은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걸 보면은 우선 그 KBS 자산들이 많죠. 땅이. 네. 뭐 국회 앞에도 KBS 그래요. 5층짜리 건물 예. 있잖아요. 네, 그게 네. 개발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이런 것을 자산 활용을 해서 그게 개발하고 연구동이라고 불러요. 그렇습니다. 지구들끼리는. 자기들이 개발하고 또 활용하고 임대도 줄 수 있도록 이런 근거를 만들자. 그래서 그 수신료 못 끊으면 그걸 통해서 풀어나가겠다. 뭐 이런 차원이죠. 예. 그 두 번째는 네. 이제 방송법에서 뭐 그동안 많은 문제가 돼 왔는데 방송법 그 이사 네. KBS 이사가 지금 11명이 있습니다. 네. 네. 이걸 21명으로 늘리자. 네. 21명으로. 그래서 자기들이 연구위 장악하겠다. 어허. 이걸 보면은 국회가 5명. 네. 그다음에 자기들이 잘하는 미디어 학회 6명. 네. 또 그 시청자 재단 4명. 음흠. 또 각종 방송 기자 뭐 협회들 뭐 이래 가지고 PD 협회, 기자 협회, 무슨 기술인 협회 이래 가지고 정부 지구들이 6명. 장악하는 협회네. 그러니까 그대로 예. 보면은 사실 21명 중에 예.
아무리 못 정확해도 15명 이상이 자기들이 장학금 돼 있습니다. 아하. 이런 것을 추진하자. 이 사회를 확대하자. 네. 지금 11명에서 21명으로 확대하자. 10명을 더 확대하자. 네. 뭐 이게 주거이고요. 지금 11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11명은 7대 4로 구성돼 있죠. 7대 4. 여당이 7, 예. 야당이 4인데 그러니까 우리 여당으로 바뀌었는데도 아직 7명이 야당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지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은 국민의힘 쪽에서 7을 7명, 줘야 되는데 그리고 저 더불어민주당이 4명, 4명 가져가야 해서 되는데. KBS 이사회를 다시 구성해야 되는 해야 거죠. 되는데 예. 끝까지 버티고 사장도 버티고 이사들도 버티고 이래가지고 예. 그 문재인 정부 때 7대 4 거기 그대로 지금 그 1년이 다 돼 가는데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다음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 해가지고 네. 100명을 구성해서 예. 자기들 일만 사람 해서 하겠다는 이제 이렇게 구성되고 있고요. 예. 근데 더 그한 것은 수신료 응. 결정 절차를 좀 구체화하겠다. 네, 네. 지금까지는 수신료를 올리려면 국회 동의를 받고 그 방통위를 거쳐서 국회 동의 받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 3, 40년 동안 못했습니다. 네. 여야가 입장이 바뀔 때마다. 근데 이제는 이걸 예산안과 수신료를 같이 하겠다. 그 예산안이 통과되면 수신료가 자동으로 통과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완전히 뭐 그냥 네. 수신료를 하는 조세화. 네. 예산의 어떤 그런 세금에 개념. 묻어가겠다. 세금에 묻어가겠다. 막 이런 야, 식으로 이것도 완전히 진짜 꼼수들 민주당하고 잘 쓰네. KBS가 한 짜고 네. 한 통속이 돼서 네. 완전히 수신료를 이제 조세화해서 국민 모두에게 부담시키겠다. 이제 이런 개념이 이제 뭐 말이 어렵습니다만 한국방송공사법, KBS법 예. 이게 이제 조성래 의원 발의고요. 음. 거기에 곁들여서 방송법을 약간 개정해서 네. 그 장경태 의원은 다른 건 다 비슷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만 TV 수상기가 등록 안 된 사람이 많습니까? 예. 미등록자 예. 이 사람들을 신고제로 전부 전환해 가지고 어허. 이 사람한테도 돈 받아내겠다. 어허. 완전히 갈치법이죠. 수신료 네. 갈치법. 어허. 그런 것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법안 내용에 보면 네네. 수상기가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를 입증해라. 그러면은 돈 안 받겠다. 이런 내용도 있던데요. 그러니까요. 신고를 하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은 그걸 입증하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완전히 세계 어디도 없는 법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국민 제안을 지금 받고 있는데 이게 저 국민의힘 당에서 받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 대통령실? 대통령실에서 받고 네,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예. 지금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의견을 국민 제안 대통령실의 국민 제안 홈페이지에서 지금 받고 있는데 그 홈페이지 주소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이 대통령실의 국민 제안 홈페이지에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주셔야 지금 우리 대통령실이나 또는 정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이 좌파들이 이렇게 그냥 악착스럽게 꼼수들 부리면서 달려들고 있는 방송법 특히 이 수신료 관련해서는 힘있게 대처해 갈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어제 예. 현재 한 2만여 분이 올렸습니다. 네네. 그걸 보면 93%, 네. 93%가 수신 분리해야 된다. 어허. 7%가 막 안 해도 괜찮다. 네. 완전히 압도적이고요. 네. 일반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보면 80%가 이거는 완전히 분리해야 된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좌파들이 말이죠. 네네. 더불어민주당이 그 문재인이는 알박기 하고 이제 갔는데 네네. 이자들은 저 입법 알박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막판에. 자기들이 뭐 169명, 네. 무소속 자기 파까지 합치면 거의 한 180명에 네. 육박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음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 마지막까지 하고 가겠다. 내년 총선에서 지그들이 지면 이제 하고 싶어도 못 하니까 못하니까요. 마지막으로 다 알박기 입법하고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우리 뭐 가방위 같은 경우, 네.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같은 경우 네. 정청래가 위원장 아닙니까? 예. 5월 말까지, 6월 초까지 끝나거든요. 두 달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네. 네. 그 사이 통과 안 될 거 알면서도 지금 이렇게 밀어붙여서 무조건 뭐 저희들하고 그 합의 가방의 위원장이 바뀌죠. 예 바뀝니다. 예. 일정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뭐 참고 진술인이라든지 이런 네. 거 합의도 없이 마음대로 밀어붙이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좌파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악법들을 대량으로 지금 알박기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그 국회에서 1차 저지를 해야 되는데 네네. 머릿수는 적으니까 예. 진짜 그 막아내는 거는 이제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하다고 보지만 그래도 좀 제대로 싸우는 모습을 보여서 네네. 국민들이 왜 싸우는지는 알게 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 공론이 만들어지면 네네. 그걸 가지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네네. 그러면 이제 대통령도 명분을 가지고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뭐 이제 제가 가방이 간사하기 때문에 네. 우리 그 원내대책회의를 통해서 이제 언론에 공개도 하고 네.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개도 하고 네. 또 사무총장이 먼저 치고 나고 내가 그다음 치고 나가는 이런 연차별을 통해서 하고 네. 그다음에 일반 우리 공영방송이라든지 이런 방송 신문에 대해서 냈는데도 네. 저쪽 공영방송 저쪽 그 민노총이 장악한 데는 끔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뭐 고성국 TV라든지 이런 네. 데도 나와서 이렇게 이 심각하다 이런 네. 걸 지금 계속 알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앞으로 뭐 합동 기자회견이라든지 다양한 방법 또 그 다른 여러 가지 어떤 뭐 장애 활동은 어렵겠습니다만은 각 그 지구당을 통해서도 알리고 네. 뭐 이렇게 해서 국민들한테 대대적으로 알리는 방식을 예. 시도하겠습니다. 뭐 우리 국민의힘의 그 각 상임위의 이 위원들도 다 열심히는 하지만 특히 이제 과방위 쪽에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러 차례 기자회견도 하고 또 주장도 하고 그래서 비교적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는 편이에요. 예, 저희들은 뭐 전체라든지 또 그 일반 소위라든지 법안 소위라든지 예. 이런 걸 통해서 계속 강력하게 버티면서 네. 우리가 또 들어가지도 않는 걸 계속 언론에 알리고 그렇죠. 왜 안 네. 들어가는지 이유도 알리고 했는데 그게 국민 전체에 알려지는 거는 좀 한계는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차피 우리가 그 의석수가 적으니까 저들이 밀어붙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이러고 지레 포기하는 경우들이 좀 저희들은 있는데. 일체 절대 포기할 수는 없는 문제고요. 네. 만약 이것을 포기하면 이거는 앞으로 우리 국가 운영 또 네.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네. 또 우리 국민의 어떤 민생하고도 해당되는 문제거든요. 그럼요. 예를 들어서 제대로 업무를 정책을 수행했는데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가짜 뉴스로 퍼뜨린다면 이건 잘못된 정보가 허위 정보가 네. 국민을 현혹시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관점에서 이거는 강력히 끝까지 막아야 된다는 그런 차원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 문제가 또 이제 이거 관련해서요. 예.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그 공영 방송 KBS와 같이 견주는 게 일본의 NHK, 예. 영국의 BBC 아닙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쪽의 이사들, 영국의 BBC는 우리보다 훨씬 큽니다. 네. 그래도 이사가 14명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요. 예. 일본의 NHK 1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이사가 20몇 명 되면 그 이야기 듣다가 1인당 한 3분이면 1시간 3분씩 해도 1시간이 넘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예. 이렇게 비효율적인 걸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우습다. 네. 세계 각국의 여러 개를 보고 전체 참고를 해야 되는데 네. 이 사람들은 어떤 그런 것이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 수신료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영국 BBC는 영국은 2028년 앞으로 5년 후에 네. 수신료가 폐지됩니다. 그래요? 폐지됩니다. 그럼 문 닫아요? 공개했어. 아니, 그 수신료 폐지하고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하겠죠. 다른 방식으로. 그 작년에 불란서도 네. 그 수신료를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아하. 아직 이제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국영 방송에 대한 수신료 폐지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네. 일본도 10% 인하됐습니다. 수신료를. 예. 그런 관점에서 우리도 이제는 수신료를 한번 손볼 때가 됐다. 네. 또 이제 한 가지 더 내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 제가 뭐 일본에 한 3년 정도 있어서 네. 일본에 대한 부분을 그 소식을 자주 접하는 편입니다만은 특히 가방에 관련 거는 특별히 한번 체킹을 하고 있는데 일본의 NHK 있지 않습니까? 네. NHK 수신료 우리 같이 전기료에 부담하지 않습니다. 예. 직접 NHK가 거두고 있습니다. 네. NHK가 상당수 부담을 그 징수원한테 줘서 네. 부담을 다 자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가능한 것이 옛날에 우리도 그랬어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예. 그래도 가능한 것이 여야에 공평하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여야 사람들한테 별 무리 없이 거둘 수가 있습니다. 아하. 예. 만약에 우리가 지금 전력에 거하지 않고 거두면 예. 지금 우리 보수 내겠습니까? 안 되죠. 지금 예. 그리고 과거에 뭐 징수율이 한 60% 정도 됐는데 지금은 OTT라든지 더 재밌는 유튜브라든지 더 많습니다. 예. 이런 게 된다면 아마 지금 7천억, 연 7천억 정도 수준을 걷는데 네.
한전하고 같이 걷지 않는다면 아마 2천억, 2,500억 정도 거둘 수 있을까요? 한 5천억은 날아갈 겁니다. 네. 그럼 KBS 1조 5천억인데 유지되겠습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KBS 지금 60%가 1억 원이 넘습니다. 봉급이. 연봉이요. 연봉이. 예. 그리고 그중에 4,500명 되는 중에 1,500명이 보직도 없는 사람이 1억 넘는 사람. 그 있잖아요. 제가 예. KBS 좀 해봐서 아는데요. 예. 제가 KBS 그러니까 한 25년 전입니다. 예. 네, 아니 28년 전이네. 예. KBS 라디오의 일일 생방송을 제가 하고 있었는데요. 네네. 그때 제 진행하는 꼭지 중에 예. 외신전하는 꼭지가 있었어요. 예. 2시간 생방송 프로그램 중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를 갖고 외신을 매일 전해줬거든요. 근데 그때는 텔렉스라고 하는 걸 쓸 때입니다. 네네. 그 외신을 저한테 이제 텔렉스를 쫙 찢어가지고 그래서 막 이거 여기저기 이제 형광펜으로 쭉쭉쭉쭉 줄 그어가지고 요거 빨리 전해줘라 하고 나한테 탁 던져주고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어요. 그 사람이 연봉 1억이 넘고 국장 지낸. 그런데 아직 나가기에는 젊은. 그러니까 보직 없이 연봉 1억 갖고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알게 돼서 그럼 저분은 이 시간에 나한테 이거 던져주기 전에는 뭘 하냐 그랬더니 바빠요. 하루 종일 바둑도 여러 판 두셔야 되고 친지들 불러갖고서 KBS 구경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실제로 업무와 관련해서는 딱 요거 하는 거예요. 저한테 요거 갖다 주는 거가 딱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봉 1억 이상 받고 있더라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말씀하신 대로 1,500명이 많아요. 사실 아니 이게 우리가 낸 수신료 갖고 그렇게 먹고 살더라니까. 우리 국민의 세금 같은 수신료 가지고 KBS를 자기들끼리 다 갈라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충격요법으로 예. 수신료를 정기로 분리해서 네. 정말 일본같이 너희들 조차적으로 한번 살아봐라. 네. 여야에 편애되지 않고 편중되지 않고 정말 중립적으로 방송한다면 여야 해당 사람이 어느 정도 낼 거 아닙니까? 네. 그것 가지고 진정 KBS를 영위해야 제대로 된 방송이 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네. 저희들은 크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에 여하튼 전반적으로 KBS 자체가 지금 현재 그대로 놔두면 도저히 개선될 여지가 없습니다. 네. KBS 사장부터 부사장, 본부장, 부장 뭐 전부가 민노총 전 출신들이고요. 그렇죠. 밑에 뭐 보도본부 다 기자들이 기자, 작가, PD 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고치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충격적 요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여기 좌파만 수신료 내도록 하라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자체 징수를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되면 안 내는 사람도 많고 그렇죠. 나는 뭐 KBS 안 본다. 예. 수상기도 없다. 예. 나는 OTT 본다. 유튜브 본다. 예. 뭐 이래가지고 거의 안 내버리죠. 그렇죠. 그러면 7천억에서 아마 2천억 끝 칠까요? 2,500억. 그렇죠. 예. 그러면 KBS 골로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 민노총이나 이 좌파들한테만 걷어서 한번 운영해 봐라. 그쪽 방송에 그쪽에 편중돼 있으니까 그렇죠. 너희들끼리 한번 해봐라. 예. 그리고 공영방송 타이틀을 반납해라. 예. 그리고 무슨 국가 재난방송 이런 거 하지 마라 너네 능력도 없는 것들이 이렇게 하면 돼요. 지금 사실 공영방송 KBS가 국가재난방송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게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 재난이 발생하면 예. 더 빨리 달려드는 게 예. 우리 우리 유튜브들이에요. 고성국 TV라든지 더 빨리 달려듭니다. 일반 종편 더 빨리 달려듭니다. 그렇죠. 예. 이제는 재난의 의미도 사실 없어요. 네. 예. 가만. 우리 박성중 의원님 고향이 남해신가요? 예, 남해입니다. 여기 김종규님이 남해의 인물 박성중 의원님 화이팅 그러시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는 우리 박성중 의원 고향이 남해인 줄 이거 처음 알았어요. 야 남해에 정말 인물 났네. 아이고. 자 네이버 문제로 좀 갈까요? 네네. 이거 네이버 문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이버가 이제 어제 그제 예. 저희 당에서 네이버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네. 뭐 사무총장도 이야기하고 나도 이야기하고 했습니다. 네. 네이버를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이제 플랫폼 기업. 네. 플랫폼 기업 중에 이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게 이제 대기업이 된 게 예전에 뭐 20년, 10년 전에는 완전 중소 밑에 구멍가게였는데 맞아요. 예. 지금은 완전 대기업이 10대 예. 대기업이 돼 있습니다. 네. 이 대표적인 게 네이버, 네이버. 그다음에 카카오. 그다음에 뭐 배민, 배달의 민족. 네, 배민. 또 뭐 숙박의 야놀자. 야놀자. 이런 이 플랫폼 기업으로서 굉장히 예. 컸습니다. 굉장히 아하, 거의 네. 기업이 컸고 이 보통 한 뭐
중간에 수수료 마진을 20% 30%씩 돼가지고 어허. 굉장히 커졌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중소기업 상공인들의 불만이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그 국정감사 있을 때마다 이 총수들을 불러가지고 자기들이 하지 않겠다, 고치겠다,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고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네이버는 또 특이한 것이 이 포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포털을. 뉴스를 좌지우지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요. 모든 미디어 네이버에 들어가서 다 보게 돼 있거든요. 네. 네이버에 하루에 들어가는 우리 국민의 수가 3천만 명입니다. 예전에 신문이지 네. 신문 전체 다 합쳐봐야 어느 방송사 하나 해당하고요. 그렇죠. 예. 방송 신문 전체 다 합쳐야 네이버 하나만 합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예. 세상이 달라졌어요. 네. 이제 유튜브가 더 커지는 세상이 됐고요. 네. 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단계에서 이걸 어느 정도 제재하지 않으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 네. 또 총수도 의장도 약속을 한 사항이고 네. 이런 관점에서 우선 플랫폼 기업으로서 제대로 해라. 네. 어느 정도 돈을 벌었으면 이제 수수료도 낮추고 음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걸로 가라. 네. 광고라든지 이런 이 낚시성 이런 걸로 사기치지 말고 첫째가 그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미디어 신문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이런 걸 네이버에 플랫폼 안에 잡아 넣어서 인링크라 그러는데 인링크 아웃링크 해서 예. 인링크라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을 어떤 재평이 어떤 뉴스 예, 제휴평가위원회라고 예. 만들어서 15개 기관 30명 가지고 예. 그 안에 들어가면 미디어가 살고 음. 밖으로 퇴출되면 미디어 죽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돈까지 돈까지, 예. 받죠. 예. 일부 이제 거기 세 단계가 나눠져 있는데요. CP라 해서 컨텐츠 프로바이더 해서 그거는 핵심 전재료 돈까지 줍니다. 예. 많게는 뭐 거의 100억 가까이 되고 적게는 뭐 억대 1억 네. 뭐도 되고 그런 게 한 90개에서 100개에서 되고요. 음흠. 그다음에 뭐 저 홈페이지 제휴만 되는 스탠드 뉴스 스탠드 개념이 한 200개에서 되고 나머지는 검색만 되는 게 한 500개에서 아하, 되거든요. 예. 이런 걸 해가지고 완전히 미디어를 좌지우지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다 자기들이 마음대로 평가하거든요.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돈까지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예. 그 거기에 그게 들어가려고, 서로 들어가려고 난리죠. 예, 얼마나 눈치를 보겠어요. 네이버를. 예를 들어서 연합뉴스 있지 않습니까? 예. 연합뉴스가 한번 대출됐습니다. 네이버에서. 예. 원래 연합뉴스 신뢰도 전체적인 평가 이런 그 영향력 이게 한 4위쯤 됐습니다. 3, 4위 예. 전체에서. 예. 근데 대출되고 나니까 40위로 떨어져버렸어요. 아이고. 그래서 목을 쥐고 있는 겁니다. 예. 이런 단계에서 하나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 올라가는 여러 어떤 화면에 나타나는 뉴스, 배열 이런 것도 자기들은 구글 어떤 AI 알고리즘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예. 그것도 공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한테 보여주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는 이것이 정상화돼야 된다. 네. 그렇다고 우리한테 유리하게 해달라고 하지 않겠다. 네. 진짜 정상화되고 또 이런 그 신문이나 방송이 불평이 없도록 많은 불평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이제는 손볼 때가 됐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네이버의 실질적 오너가 해진. 이해진이죠. 예. 이 사람은 뭐 미꾸라지입니까? 요리조리 잘 빠져다니대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가방에 그 6년 있었기 때문에 네. 3번이나 이분을 네. 이 의장을 예. 그 국정감사에 불렀습니다. 네. 그럴 때마다 약속은 했는데 약속 지키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걸리면 잘 빠져나갑니다. 워낙 막 영향력이 있는 거 봅니다. 그래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 게 그냥 예. 된 거 아닙니다. 그때 드루킹 사건 드루킹 때. 예. 8,800만 건을 예. 댓글 달고 이래가 완전히 그쪽으로 그랬죠. 여론을 조작했습니다. 예. 여론 조작해가지고 김경수 감옥 갔지 않습니까? 네. 뭐 그것도 뭐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완전히 그렇죠. 아주 경미하게 처벌했지만은 그러면 김경수가 그 지시는 했지만은 그게 드러난 수단을 제공한 거는 네이버 아닙니까? 네. 네이버는 어떤 처벌을 받았냐 얘기예요. 전혀 처벌 안 받았거든요. 네. 빠져나가 버렸거든요. 그 다음에 성남 FC 네. 제가 2017년도 20대 국회의원 때 이재명 성남시장이 네이버에 특혜줘가지고 네. 사실 큰 사람입니다. 아하. 그때 네이버 특혜 문제를 제가 제기를 했습니다. 예, 국정감사 성남시에 국정감사 가가지고 네, 사이다 이재명이 띄우고 막 할 때 그렇습니다. SNS에서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손가락들이 예. 그게 네이버죠.
그렇습니다. 뭐 지금 정확하게 내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그 당시 기억을 되돌린다면 네이버가 원래는 8층밖에 못 짓는 그런 땅을 사서 28층 지었습니다. 엄청난 특혜 준 거죠. 아하. 그렇게 네이버도 이재명 키워준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고마워서 성남 FC 그 구단주가 이재명이었습니다. 아하. 시장이었습니다. 예, 예. 거기다 40억 줬잖아요. 예. 그 문제가 생겼는데 그 뒤에 네이버가 이혜진이가 뭐 처벌받았고 뭐 했다는 거네. 한 번도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바지 사장 예. 누군가까지 그 이제 기소가 될. 예. 예. 최근에 또 쇼핑몰에 2,700건이나 가짜 후기를 막 달았어요. 온갖 지저분한 짓을 다 하네. 그거는 저 네이버가 단 건 아니지만 예. 가짜 후기 그래도 그게 가짜 후기가 달렸다고 어느 정도 인지가 되면 그걸 정리해야죠. 정리해야죠. 예. 그럼요. 예. 그리고 포털이 뭐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정리해 주는 정부에서 거지. 1억 4천 가진 건 부과했어요. 네. 그런데 네이버에 무슨 제재가 됐어요? 하나도 제재 안 되고 어허. 제재 받은 사람은 판매업자들 네. 또 거기에 대한 광고 대행업자들 음. 이런 사람들만 받은 거예요. 예. 그러면 네이버는 다 빠져나간 거예요. 아. 그다음에 뭐 최근에 정부 문서 자기들 전자문서. 전자문서 온 것처럼 정부 문서 그것도 올려가지고 황당하네. 마이카 서비스에 예. 정부 문서 온 것처럼 사람들 다 믿고 그게 뭐 세금도 나오고 뭐 저 예. 클릭이 다 되니까 네, 네. 이거 완전 사기성이죠. 어. 이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법으로 앞으로 네이버가 고치지 않으면 법으로 고치겠다. 네. 그다음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뭐 신문 방송에 대한 네. 포털 관련해서도 네. 자기들이 재평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제대로 수정하지 못하면 예. 이제 시행령이라든지 법을 하면 또 민주당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제한이 많습니다만은 여하튼 법령을 통해서 예. 이제 강제하라는 방법도 해야 되겠다는 예.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강력하게 지금 경고를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지금 네이버와 6개월 이상 전면전 벌이고 있는 언론이 있어요. 아시아투데이. 예예. 그런데 이렇게 보면 네이버가 뭐 그야말로 문어발 전방위 로비를 했지 쉽게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리 문제를 제기해도 어느 언론도 다뤄주질 않아요. 그렇습니다. 야, 이게 네이버 대단한 기업이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잘 나가는 언론 예, 100개 기업 정도를 전재료 예, 돈으로 다 예. 광고비로 다 주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요. 잘 예. 나가는 데는 거의 한 100억 가까이 갑니다. 네, 네. 몇십억 다 가니까 어허,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아시아투데이 사실 전체로 본다면 아시아투데이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전국 100위 안에는 충분히 들어가는 회사거든요. 그러면 CP 1단계 회사에 들어가야죠. 어허, 예. 그런데 안 해주고 있으니까 예. 그쪽에서 분통이 터져서 지금 네. 계속 싸움을 붙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유, 저희들이 참. 예. 예의주시하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 정부 국가 위에 군림한다고 오만방자하게 까부는 기업들이 덜어 있었어요. 예. 예, 그런데 이거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 법과 상식에 의거해서 하나하나 법과 상식을 지켜라 가지고 가면요 바로 무너져요. 워낙 이 모래성 같이 이 사상 누각처럼 쌓아 올린 제국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뭐 동의하는데요. 예, 우리가 이제 통상 입법, 행정, 사법을 3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예전에는 언론 사부 그랬어요. 설 4부에 했습니다. 네, 사부. 이제는 4부가 언론이 아니고요. 네. 4부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더 무서운 유튜브가 있다 이것들아. 이제 유튜브가 이제 급부상하고 있죠. 다만 유튜브는 각기 회사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많은 예. 회사로 나눠져 있지만 네. 요건 한 회사로 뭉쳐 있으니까 예. 그만큼 집중력과 영향력이 크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오늘 박성중 의원과 긴급특별대담 진행했습니다. 아주 심각한 주제를 다뤘는데 굉장히 알기 쉽고 재밌게 말씀을 해주셔서 여러분들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셨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 들을게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취임한 지 10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미디어라든지 이런 시장은 문재인 정부 전 정부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조가 거의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도 변하지 않고 또 현 정부가 열심히 해도 그걸 왜곡하는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어서 많은 우리 측 보수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또 굉장히 저희들 뭐 하고 있냐고
굉장히 hir난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정말 저희들은 이런 어떤 네이버라든지 뭐 여러 어떤 이런 뭐 방송이라든지 공영 방송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 편으로 두고 하는 생각은 초도 없습니다. 그럴 힘도 없습니다. 네. 정말 중립적으로 해서 어느 것이 국민들한테 또 우리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바람직한지 그런 식으로 바로잡고 싶다. 비정상화된 것을 정상화하고 싶다. 저도 그 한 몸 던지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